최근 신장 질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성 심부전 환자가 3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나 늘어난 수치고요. 그리고 신장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되질 않거든요. 미리 보호하는 생활 습관 가지셔야 되고, 어느 날 소변 거품이 나오면서 으로 나오면 신장 기능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버 겸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이 신사임당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 새 책이 나왔는데요. 진짜 식사 2라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내 몸 건강 지킬 수 있는 비법 약차들 알려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 한국의 신장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최근 신장 질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성 심부전 환자가 3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나 늘어난 수치고요. 또 이 심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증가하면 혈압이 증가하고 혈관 관련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근경색, 뇌경색까지 이런 질환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 신장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려면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장기들을 많이 쓰게 됐죠. 심장도 오래 쓰고 폐도 오래 쓰고 신장도 오래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100년 보정으로 장기들을 주셨지만, 그걸 이제 100년까지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 이 생활 습관의 변화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보다는 되게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 많았는데, 요즘은 앉아서 하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관계도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하거든요. 막 심장 뛰고, 막 주먹이 힘들어하고, 머리에 뚜껑 열리고 이럴 때 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혈관 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들이 손상이 많이 오죠. 뇌신경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특히 콩팥에 손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요즘 먹을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대사질환도 증가하고, 그래서 염증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서 혈관 내 당이 올라가면 무조건 염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혈관을 손상시키고, 특히 신장에 있는 꽈리들 손상을 많이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너무 많은 약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약도 많이 먹고, 나이가 한 60 이상 넘어가면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 고지혈증, 이 세 가지 3종 세트는 안 먹는 사람이 없고, 다른 병 때문에 한두 가지 또 먹을 테고, 영양제도 또 5가지 이상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약물들을 섭취하다 보니까 그것들 또 처리하고 남은 노폐물도 배설을 하려면 다 신장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신장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이 해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은 36.5도짜리 혈액을 끊임없이 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혈액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이 세포들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 성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혈액 내에 생기는 어떤 찌꺼기들, 기름 찌꺼기들은 대개 간에서 처리를 하는데, 수용성 찌꺼기들, 물에 녹여서 내보내는 것들은 전부 신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고장이 나면 혈액이 탁해지죠. 혈액이 탁해지면 온몸 구석구석 고장이 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호하는 어떤 생활 습관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 왜 신장이 나빠지면 병원 가면 몇 프로 나빠졌다, 몇 프로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한 20% 이상 정도밖에 안 남으면 투석해야 되는데, 사실은 20%, 30%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구체 여과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게 이제 90에서 한 120ml 1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0부터 100까지 비슷해요. 그래서 퍼센트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게 이제 한 30% 정도 되면 중증으로 보는데,
그 전까지 거의 증상이 없어요. 잘 붓지도 않아요. 뭐 좀 피곤하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처럼 신장 질환도 미리 알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조기 검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빠진 후에 발견한단 말이죠. 그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복구가 전혀 되질 않으니까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 챙겨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신장 질환과 증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신장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부전이죠. 신장이 기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은 뭐 탈수증이 아주 심하거나 감염이 됐거나 뭐 약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갑자기 오는 경우고, 만성 신부전은 이제 대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대개 이제 대사 질환과 관련이 있죠.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 당뇨병이 오래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니까 신장도 계속 조금씩 나빠지는 것이고, 신장은 필터잖아요. 혈액에서 물을 걸러서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기본이에요. 우리 몸 혈관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은 조금씩 더 많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혈압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우신염이 있죠. 이 신장에 체액이 흘러가는 배뇨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감염이 되면 신우신염이 생기는데,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열도 나고 몸살도 나고 막 몸도 아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서 진짜 혈액을 걸러내는 꽈리가 사구체거든요. 그 꽈리에 염증이 생기면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되기도 하죠. 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혈뇨가 나온다든지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신장 결석이죠. 신장에서 칼슘을 내보내다 보니까 칼슘을 너무 많이 내보내도 그렇고, 또 칼슘이 처리가 잘 안 되면 모여서 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 물혹도 잘 생기죠. 우리 뭐 건강검진하고 나면 선생님들 신장에 혹이 있대요. 물혹. 간에도 있대요. 막 갑상선에도 있대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물혹 자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이제 물혹이 잘 생기긴 하는데, 그게 다낭성 신장 질환이나 다낭성 난포처럼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생겨가지고 그 장기의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다음에 한두 개씩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성 신장 질환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은 혈압이 올라가면 좋지 않거든요. 또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장은 혈압을 통해 가지고 압력을 통해서 물을 걸러내는 거니까. 그런데 압력이 올라가면 신장의 필터가 찢어지죠. 이제 우리가 높은 압력으로 정수기에 물을 걸어 놓으면 정수기가 고장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이프 터지는 것처럼 신장도 필터가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피가 나온다든지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신장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어쨌든 혈액을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부종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 손이 붓고 얼굴이 부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후가 되면 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피가 아래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 피로감도 굉장히 증가하죠. 신장에서 하는 일이 꼭 혈액을 거르는 일뿐만 아니라 적혈구를 만드는 역할도 하거든요. 우리 몸속에 적혈구 숫자가 줄어들면 피로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온몸 구석구석 가야 힘이 나는 거니까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소변 양에도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소변이 갑자기 확 줄어버리거나, 반대로 또 빈뇨 자주 가거나, 혈뇨가 생기거나 단백뇨가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 체액이 이제 산성화되거든요. 혈액에서 노폐물을 잘 처리를 못하면은 단백질에서 분해된 질소화합물이나 황화합물 같은 것들이 혈액 속에 좀 많이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색이 변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위험 신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되게 겁을 많이 집어먹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기만 해도 사실은 거품이 생깁니다. 과로에도 생기고,
또 감기 걸려서 열이 많이 날 때도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품이 금방 없어지면 큰 문제가 되질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뭐 20분, 30분 이상 계속된다든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품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대부분 단백뇨 때문에 생기는 거품이거든요. 신장은 필터라고 했잖아요. 그 필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분자, 뭐 칼슘, 칼륨, 뭐 나트륨 이런 것들 분자 단위로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신장에서 필터를 통해서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다는 것은 필터가 찢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단백질 보통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이 나오는데 알부민은 색깔이 붉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소변 거품이 나오면서 붉은색으로 나오면 그건 이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적혈구가 나오기 시작하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혈뇨가 되는 것이고, 또 뭐 폐혈증처럼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균 감염이 있다거나 하면 탁한 소변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아주 투명한 소변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소변은 약간 노란색을 띠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색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간에 이상이 있을 때는 빌리루빈이 대장으로 나가지 않고 혈액으로 역류해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이나 콜라색을 띨 수 있죠. 이렇게 색깔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신장 기능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게 해주는 음식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모든 질병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1930년대에 쇤하임이라는 과학자가 그때 벌써 이 조사를 했는데, 어제 먹은 음식이 내일 조사를 해보면 내 몸 구석구석에 분자 단위로 치환이 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제 햄버거 먹었으면 거기 햄버거에 들어있던 질소, 산소가 내 몸의 간세포에 벌써 질소, 산소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 담배 하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내 몸이 인스턴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에 잘 맞는 음식, 천연 그대로 진짜 식사하시는 것이 건강 찾는 지름길이죠.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 4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강낭콩하고 검은콩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되게 뭐 작두콩도 좋습니다. 콩 종류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양질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공급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와야 혈액 내에서 삼투압이 조절됩니다. 그래야 혈압도 조절이 될 수가 있고 잘 붓지 않게 되죠. 단백질 너무 안 먹어도 혈관 내에 삼투압이 낮아지면 이 간질로 체액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잘 붓습니다. 단백질 부족, 그 다음에 염분 부족, 너무 저염식을 해도 잘 붓는 게 그 삼투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꼭 섭취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하는데요.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 점막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 내벽도 점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내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콩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혈압도 내려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콩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율무나 옥수수 수염인데요. 이것들이 전부 이뇨작용이 있죠. 신장이 조금 나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뇨를 시키는 칼륨이나 뭔가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 녹차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신장이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뇨가 조금 더 잘 되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 몸속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요. 뭐 신장이 아까 사구체 여과율이 40, 30까지 내려가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절반 정도 이상 남아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왜 신장이 나빠서 신장 이식하시는 분들 있죠. 한쪽 떼줘도 한쪽으로 평생 건강하게 잘 사시거든요. 50%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지레 겁먹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라고 간에서 해독하는 물질이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죠. 간에서 해독작용이 증가하니까 신장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뇨 작용도 있고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어서 혈압도 조절해주고 또 혈당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스파라거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그 자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보통 들기름에 오메가3가 50%, 60%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름 하면 참기름, 올리브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참기름은 오메가3가 거의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들기름 드시는 것이 더 좋고, 올리브유도 오메가3 함량이 좀 낮죠. 올리브유는 오메가9 함량이 높은데 그것도 심혈관 질환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메가3 함량은 낮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 강낭콩, 검은콩, 콩류, 그 다음에 율무, 옥수수 수염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간을 해독해 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들기름, 이 네 가지 많이 드시면 신장 건강 지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들깨를 먹는 방법은 두 가지죠. 깨를 빻아서 가루로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들깨를 압착해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들기름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들깨 가루로 먹을 때는 각종 음식 조리할 때 사용하니까 고소한 맛도 내고 또 기름도 조금 먹을 수 있고 해서 편리하긴 한데, 이 사실은 들기름 자체 함량이 좀 적거든요. 그냥 깨를 빻아서 먹을 때는. 그래서 건강상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들깨 가루는 너무 미리 빻아 놓으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산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빻아 놓아서도 안 되고, 그때 먹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흡수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들기름으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세 가지 중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은가요? 저는 건강상 기름 먹을 때는 들기름 드시라고 항상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들기름에 오메가3가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50에서 60% 정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는 한 20%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신 참기름은 오메가3가 1, 2%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대신 오메가6가 50%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올리브유 많이 드시는데, 올리브유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대신 오메가3 함량은 적고 오메가9 함량이 높거든요. 이 오메가9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올리브유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먹을 때는 들기름 1번, 올리브유 2번, 참기름은 3번 되겠습니다. 들기름 보관법 및 하루 섭취 권장량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들기름은 산패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온에 보관하시면 안 되거든요. 항상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뚜껑을 열면 보통 한두 달 내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병채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은박지로 싸서 보관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저도 봤는데 들기름과 참기름을 좀 섞어서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들기름 100에 참기름 5% 정도, 들기름 95ml, 참기름 5ml 섞어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하루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면 되거든요. 밥수저로 한두 스푼, 아침에 한 스푼, 저녁에 한 스푼, 자기 전에 한 스푼 이렇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음식에서 칼륨을 제거하는 방법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신장 건강이 좀 나쁜 분들 보면 칼륨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칼륨이 들어오면 소변 배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장의 일이 증가하는 거예요. 신장은 오래도록 사용하려면 적게 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혈압이 높아지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칼륨을 풍부하게 먹으면 이뇨작용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신장의 일이 증가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칼륨부터 제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좀 적은 음식들 먹어야 되는데, 칼륨 많은 음식 이것저것 빼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좀 있더라도 칼륨을 제거하고 먹는 방법이 있어요. 칼륨을 물에 담궈 두시면은 일부 칼륨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물에 담궈 뒀다가 과일이나 야채, 채소 드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삶거나 데쳐도 칼륨이 좀 빠져나가거든요. 살짝만 데쳐도 칼륨이 좀 빠져나가니까 그런 방법 쓰셔도 되고, 그런 방법 외에 아예 그냥 칼륨 함량이 낮은 채소, 배추, 오이, 깻잎, 콩나물, 가지 이런 것들 드시면 좋고요.
또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도 있죠. 사과, 배, 귤, 포도, 딸기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반찬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은 딱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혈관이 좋아지면 신장도 그냥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내려주고 중성지방도 내려주잖아요. 또 뭘 내려주죠? 혈전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들기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식전에 한두 스푼 드셔도 되고 잠자기 전에 한두 스푼 드셔도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강황인데요. 강황이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하죠. 커큐민이 주 성분인데 주로 항염증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생기는 노폐물들, 염증 물질들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강인데요.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우리가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장이 빨리 망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말초 혈관들이 다 약해져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 생강차 따뜻하게 드시면 말초 혈관들이 열리면서 혈액이 구석구석하게 만들어주고 또 혈압도 내려주고 혈당도 내려주니까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양파예요.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도 부르거든요. 양파의 주성분이 퀘르세틴인데 이 퀘르세틴이 혈전도 예방해주고 혈관 내에 있는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또 염증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한약재 중에 삼백초나 어성초를 많이 권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염증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대신 이제 성질이 조금 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생강이나 강황차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인삼도 함께 드시면 신장 건강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 첫 번째는 이제 소금이죠. 제가 이제 소금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 소금 안 먹으면 춥고 뭐 혈액순환도 안 되고 무조건 소금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짜게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을 지켜야 된다. 칼륨이 많아도 안 되고 칼륨이 없어도 안 되고 소금이 많아도 안 되고 소금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달고 짠 음식 자극성 있는 음식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부종이 있을 때는 소금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죠. 조금만 적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당분은 혈당을 올리고 혈당이 올라가면 무조건 염증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어디에 증가하냐? 첫 번째로 혈관에 증가하거든요. 모세혈관, 말초혈관, 작은 혈관에 증가하는데 이 신장에 있는 꽈리들도 굉장히 작은 모세혈관에 속하기 때문에 염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은 줄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과일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과일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특히 과일 주스로 짜서 먹으면 식이섬유는 버리고 국물만 먹는 거기 때문에 더 달고 더 칼륨 함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스는 특히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뭐 더울 때 먹는 이온 음료나 탄산 음료 같은 것들도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무리가 할 때는 그런 것들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 다 알고 계시는 카페인, 알코올, 흡연, 이런 담배 이런 것들 피해 주셔야 되는데 카페인은 이뇨 작용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되게 이제 밤에 자다가 화장실 2번씩, 3번씩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커피 못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 먹어도 밤에 영향을 주니까 야간뇨 있으신 분들, 빈뇨 있으신 분들은 커피 꼭 끊으시고요. 술은 뭐 모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신장에 염증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요. 흡연이 되게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폐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폐보다 방광이나 신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거든요. 방광암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담배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요즘은 치매도 보면 알코올성 치매 다음으로 이 흡연으로 오는 치매가 많다고 합니다. 또 흡연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오늘부터 꼭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육식도 피하시는 게 좋은데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고기 섭취도 좀 줄여주시고 또 단백뇨가 있을 때 지나치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혈중에 단백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백뇨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장 건강이 안 좋다면 조심해야 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요즘 뭐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보통 영양제 5개에서 10개 정도 먹고 계시더군요. 이제 그중에서 수용성 비타민들,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B 같은 것들은 몸 안에 남지 않고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들은 배출이 잘 되질 않습니다. 비타민 D 같은, 비타민 E 같은 것들, 비타민 K 이런 것들은 과다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 않죠. 특히 비타민 D는 칼슘의 배출을 과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칼슘이 나갈 때 이게 조금씩 쌓이죠. 그래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좋고, 또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직접 섭취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 칼슘은 눈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뼈에만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혈액순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어깨에 칼슘이 쌓이면은 오십견 되고, 담낭에 쌓이면은 담석이 되고,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드시는 분들은 칼슘보다는 운동 먼저 하시기를 권합니다. 운동 자극이 뼈에 가해져야 칼슘이 뼈로 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칼슘이 뼈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이 에너지 생산을 하려고 크레아틴 많이 드시잖아요. 크레아틴도 이 신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비타민 C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이라서 다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옥살산의 생성을 증가시키거든요. 체내에 옥살산이 증가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2000ml 이상은 먹지 말라고 해요. 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은 그것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